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1페이지, 지난 4년간의 성과입니다. 먼저 수출 구조가 혁신되고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계 경기와 교역 둔화, 저유가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부터 수출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중소 중견기업, 소비재, 전자상거래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 대기업과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을 안정적 구조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32.1%에서 37.5%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 GDP 77%까지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북핵 등 위협 요인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200억 불 이상, 특히 작년에는 사상 최대인 213억 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와의 격차도 축소하였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활력법을 통해 선제적 사업 재편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까지 2,800개 중소 중견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여 4차 산업혁명 확산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 개선, 집중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기 자율차, 에너지 신산업 등 12대 신산업 정책 방향도 민관 합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견기업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보강하였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 투자로 신설 법인도 9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2조 원대 기금 신설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여 감소하던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무엇보다 발전 설비를 확충하여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였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편하였고 원전 내진 보강, 노후 석탄 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정책도 안정과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올해 산업부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플러스 전환, 산업구조 조정 가속화와 12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창출, 중소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 안정과 친환경 기반 강화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구조 혁신 가속화 등 9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출 회복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3년 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수출 5,100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 구조 혁신을 보다 가속화하겠습니다. 화장품,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 분야에서 매출 1조 원 이상 브랜드를 올해 최대 5개 창출하고 서비스와 지재권 수출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올레드, SSD, 2차 전지 등도 확실하게 수출 주력 품목으로 키우겠습니다. 수출 주체 측면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50%에 육박하는 2,500억 불을 달성하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균형 잡힌 수출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만 5천 개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화하고 마케팅 지원도 30% 이상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무역금융도 229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급성장하는 인도, 아세안과의 FTA 개선 협상을 연말까지 타결하고 중국과의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에콰도르과의 FTA 협상도 상반기 중 타결하고 메르코스루, 멕시코 등 새로운 전략 시장과 FTA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영국과의 FTA 예비 협의도 추진하겠습니다. RCEP 등 메가 FTA 협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FTA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장 진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자금, 입점, 마케팅 등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을 올해보다 50% 늘어난 3조 원 이상 달성하고 종합상사와 유통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산업부 장관과 코트라 무보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던 수출 캐러반을 상시화하는 등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민간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올해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중동의 자세로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한미 FTA 호혜적 성과를 집중 홍보하고 한미 FTA 충실한 이행과 미국산 에너지 도입 등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한중 FTA 이행위원회, 장관급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해상 간이 통관 확대, 전기 안전 분야 상호 인정 협정 이행 등 협력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12년 만에 재개되는 아셈 경제장관회의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 이슈화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신통상 로드맵을 마련하여 전략적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3년 연속 200억 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전략적 IR을 통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외투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추가 투자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외투 제한 업종 중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외투 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10조 3천억 원 자구 계획 중 잔여 6조 2천억 원을 신속히 이행하여 조선산업 공급 능력을 축소하는 등 작년에 발표한 조선철강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종별로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대체 산업 육성에 2020년까지 6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합동 지원팀을 구성하여 1:1 현장 지원도 실시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도 도입하여 지역산업 위기 대응 시스템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사업 재편과 업종 전환도 지원하겠습니다. 과잉 공급 업종은 기업 활력법 활용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금년 중 작년 15건보다 3배 많은 40건 이상의 사업 재편을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자, 기계부품 등 잠재적인 산업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도 민관 합동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부가 분야로 신속히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금년 중 작년보다 약 2배 늘어난 5천 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 중 500개는 태양광, ESS 등과 접목한 클린 에너지 스마트 공장으로 구축하겠습니다. R&D,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솔루션, 센서 등 스마트 공장 기반 산업 육성도 추진하겠습니다.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기 자율차, 로봇, 에너지 신산업 등 신산업별로 규제 개선, 집중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초기 시장 창출 등 4대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네거티브 규제 심사 대상을 12대 신산업 전체로 확대하고 신산업 기술 개발에 3조 7천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이업종 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확대하고 R&D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기차, 수소차, 로봇 등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와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회로 전담반을 운영하여 투자 걸림돌을 전수조사하여 해결하고 지자체와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주택, 학교, 농촌 태양광 집중 보급, 신재생 에너지 ESS 등의 패키지형 수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SS, 스마트 미터, 차세대 발전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융합 신제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용 이동수단, 드론 등 융복합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안전관리 전략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여타 비관리 제품도 50만 개 제품을 전수조사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보호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3,000개 중소기업 혁신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용 홈쇼핑 등과 연계하여 판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약 9,500억 원의 R&D를 지원하고 정책금융도 103조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 상점과는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을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준비된 창업, 원활한 성장, 재기 지원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에 만료되는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접목 등을 통한 96개 시장의 특성화 지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자율상권법 제정 등 영세 상점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에너지 신산업, 안전, 발전 송배전, 설비 신증설 등을 중심으로 금년 중 약 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원전 부지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가동 원전 핵심 설비의 내진 성능을 0.3G 수준, 리터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신속히 보강하겠습니다. 전력, 석유, 가스 등 기타 시설도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원전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내 5만 5천 개 점포에 대한 전기 가스 안전 점검 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 구축을 위해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영내에 수립하고 석탄 발전, 환경 설비 등 친환경 발전에 2030년까지 1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20년 장기 계약으로 도입되는 미국산 셰일가스 물량 등을 반영한 천연가스 수급 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5톤 이상 중대형 차량으로 연비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문별로 특화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분야는 작년에 발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공기업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실현하고 1,000억 원 특별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여 금년 중 국제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기 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상향을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2배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복지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금년 수출 5,100억 불 달성,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3만 개 창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저희 산업부는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궤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산업구조 조정과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 안정과 친환경적 수급 기반 구축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기업을 하는 분도 수출 기업을 하는 분들 얘기 중에 제일 걱정이 많은 거는 점점 이제 아까 그 보호주의의 경향에 따라서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도 뭐 그 많은 대책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관련 업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태 또 동향 파악하고 영향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요. 대외적으로는 관련 상대국가 양자 또 WTO 등과 다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통상 의제화해 가지고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산업 보호 조치 차원 또 최근에 일련의 그 조치들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만 양자 다자 차원에서 통상 산업장관 회담 또 그 배터리 국장급 협의체 한중 FTA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업계와 함께 점검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민간 공동 대응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상반기부터 비관세 장벽 수익 규제 협의회 대미 통상 협의회를 구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동향도 파악하면서 그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통상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지역, 품목,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업계가 그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재원이라든가 정보가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법률 컨설팅, 관련 국내 법무법인 소개, 또 법률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그 체계도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전적으로 이걸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주요 업종별로는 주요 수입국 그 해당 업계와 정례적으로 그 협의체 같은 걸 운영하도록 해서 그 반덤핑 관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의 양자 대응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산업장관 회담, 경제산업공동위원회, 또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보호무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통상 의제화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한중 FTA 이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가지고 최근 중국의 일련의 조치 또 미국의 철강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제화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이제 그 G20, APEC 등 다자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 무역 제한 조치 동결 및 그 철폐를 주도적으로 그 제창을 해서 그 성명에 반영된 바가 있고요. WTO 차원에서도 FTA에 대한 논의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가지고 진행되도록 국제기구가 선도적 역할을 좀 해달라 하는 걸 해서 지난 9월에 아마 그 WTO, IMF 이런 쪽에서 그 FTA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9월에 12년 만에 재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보호무역 대응을 그 주의제로 삼아 가지고 그 논의하도록 하고 만에 하나 우리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 반하는 부당 대우를 받을 경우에는 WTO 제소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국 같은 주요국의 경우에는 그 상호 호혜 관계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또 일부 통상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총리님 중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잘 관리해서 그것이 그 도화선이 돼서 보다 그 강화된 그 보호무역주의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산업부는 수출 활성화와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실물 경제를 튼튼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해외 공관이나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수출 확대에 총력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하여튼 지난 2달 이게 이제 증가 우리가 수입이 더 많았었는데 이제 수출로 돌아섰으니까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